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기 채널 대중의 그림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인 메디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스케치북 어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더 다양한 어플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메디방은 스케치북의 간편하고 편리한 조작감과 클립 스튜디오와 포토샵들의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치북 어플을 사용하시다가 이런 기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조금 더 불편하다 라고 생각되셨던 분들은 이 메디방을 꼭 한번 배워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메디방의 설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기에 앱스토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디방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메디방 페인트라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메디방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열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열기, 첫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새로운 캔버스가 있고요. 이전 편집 작품, 마이 갤러리, 도서관, 타임랩스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바로 이 새로운 캔버스를 이용해서 작업창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 갤러리는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이전의 작업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랩스는 여러분들께서 작업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그 녹화했던 파일들이 전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캔버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 사이즈를 정하라고 나오는데요.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너비, 높이, DPI, 용지 사이즈, 배경색 등이 뜨게 됩니다. 너비는 가로 길이고요. 높이는 세로 길이, DPI는 해상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로 보시는 모니터 화면이시라면 72 DPI면 충분하고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작업물을 프린터, 인쇄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300 DPI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지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A4부터 엽서, 트위터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경색부터 한번 볼게요. 배경색은 여러분들의 작업창의 백그라운드에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흰색이 가장 많으니까 흰색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은 백그라운드 배경 화면 자체가 투명인 겁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서 투명으로 설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다른 곳에 응용해서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백그라운드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색깔을 지워주고 또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명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태로 OK 캔버스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랩스 사용이라고 있죠? 네, 여기서 미리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창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작성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작업창이고요. 오늘 배워볼 내용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툴바입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모두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만 잘 들으셔도 메디방의 대부분의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툴바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조작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화면창의 조작법입니다.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시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두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에서 간격을 늘렸다 줄였다 해주세요. 네, 확대 축소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브러쉬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그냥 살짝 터치 한번 해보세요. 네, 동시에 터치를 하면 이렇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세 손가락을 다시 터치하면 다시 앞부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네, 이제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아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툴바의 디테일한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설명드릴 툴바는 바로 브러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툴이겠죠?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레이어를 먼저 생성해 줄 텐데요. 레이어는 여기 왼쪽 변에 보시면 종이가 겹쳐져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레이어가 뜨게 됩니다. 네, 항상 작업하시기 전에는 레이어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하나 들어가야 돼요. 현재는 이렇게 펜을 그었을 때 크게 필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디테일한 필압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거기에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세 번째 필압 감지를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클릭 체크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필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네, 브러쉬를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네,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필압이 작용되죠? 자, 그리고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또 기본적인 하나의 사양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림 그릴 때 팔레트 같은 판이 있죠? 네, 이걸 클릭해 줍니다. 기본적인 브러쉬의 세팅과 컬러 선택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컬러바입니다. 네, 컬러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네, 팔레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눌러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컬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자기만의 팔레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판을 한번 볼까요? 네, 색깔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를 선택하시면 이 아래에 있는 색깔이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얼굴 색을 그린다고 할 때 얼굴색과 얼굴색의 그림자색은 미묘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또 찍고 컬러픽을 찍고 하기에는 힘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네, 눌러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편리하게 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쪽 선택해 놓은 색상을 여기 팔레트에 저장을 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밑에 휴지통 같이 생긴 거를 눌러주시면 네,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네모 빈칸은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RGB는 컬러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RGB로만 컬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불투명도는 지금 현재는 100%입니다. 자, 100%로 이렇게 그으면 진하게 나오죠? 하지만 불투명도를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흐릿하게 네,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겠죠. 네, 불투명도가 제로가 되면 펜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브러쉬를 사용하다가 펜이 갑자기 안 나와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불투명도가 혹시 0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너비입니다. 너비는 브러쉬의 크기를 말합니다. 한번 키워볼까요? 네, 아주 크게 나오고 너비를 줄이면 브러쉬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 아래에 이 모든 게 브러쉬입니다. 브러쉬인데 굉장히 많아요. 연필, 펜, 둥근 펜, 수채, 아크릴, 에어브러쉬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기 브러쉬 옆에 설정을 한번 눌러보시면 네, 불투명도, 너비, 최소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되는 모습을 또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필압의 불투명도도 설정, 인아웃도 설정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서 직접 감을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툴바의 메뉴 안에는 또 기본적으로 다른 설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여기 보시면 손떨림 보정이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손떨림 보정 기능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0이죠. 동그라미를 한번 그어볼게요. 네. 이렇게 조금 구부러진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손떨림 보정을 끝까지 20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오되 선이 구불구불하지 않고 굉장히 매끈하게 그려지죠. 네. 손떨림 보정이 강해질수록 이렇게 깔끔하고 매끈한 선을 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스냅입니다. 지금 현재는 5% 되어 있죠. 네, 사용하지 않는데 사선 스냅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지금 현재 사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마치 자를 대고 그리듯이 브러쉬를 이렇게 똑바로 사선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격자 무늬도 있네요. 격자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형도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가로 세로 길이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원을 쭉 따라 그려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크기를 지정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옆에 기능은 스냅의 위치를 이동, 스냅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제 다른 툴바를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지우개입니다. 네, 브러쉬가 오면 당연히 지우개가 같이 따라오겠죠?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지우개는 모두 설정은 브러쉬와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손떨림 보정도 있고요, 스냅도 있습니다. 다른 물티명도와 너비를 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우개 브러쉬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지우개도 똑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브러쉬와 아주 같으니까요. 요거는 응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손바닥처럼 생긴 툴이죠. 네, 작업창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요걸 찍고 이렇게 하시면 간편하게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다입니다. 다른 하위창도 뜨지 않죠? 네. 자, 다음 그리기 툴입니다. 도형을 쉽게 그릴 수 있는 툴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위 기능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하위 기능이 나오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 직선 이렇게 찍으면 사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툭툭 찍는 게 아니고요. 한번 찍고 난 다음 드래그를 하셔서 끌고 와주세요. 그 다음에 놓고 싶은 곳에 이렇게 톡 놓으면 브러쉬가 그려집니다. 네, 이 그리기 툴은 브러쉬의 설정과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수채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림에도 똑같이 수채의 브러쉬가 적용되게 됩니다. 붓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붓의 느낌이 나죠? 수채 물감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은 이렇게 꺾여 있는 각도로 여기 위에 있는 확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브러쉬가 그려지게 됩니다. 주로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직각으로 된 건물들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곡선입니다.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톡톡 찍어주시면 돼요. 네, 길게 일직선처럼 잡고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톡톡 찍어만 주시면 알아서 곡선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에 확정 눌러주시면 브러쉬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의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각형입니다. 오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찍어서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동 툴입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레이어 5번에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레이어 6번엔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그리고 다시 이동 툴로 가서 현재는 레이어 6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툴이 됐을 때는 삼각형이 움직여지겠죠. 그죠? 그리고 레이어 5번을 선택하면 네, 당연히 여기 동그라미가 움직여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하위 기능에 탭 위치에 레이어를 선택이란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속성이 조금 변하는데요. 이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5번에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를 잡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레이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삼각형을 잡아보면 신기하게 자동으로 레이어가 6번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클릭을 하시는 경우 이렇게 원하는 지금 선택한 이렇게 콕콕 찍은 선택한 부분의 레이어를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럼 레이어 수도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 레이어 중에 이 한 부분을 동그라미 부분, 세모, 네모가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해서 그려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탭 위치에 레이어 선택 기능이 있다면 그냥 가서 여기서 난 지금 네모난 부분을 할 거니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 난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동그라미 선택하면 됩니다. 네,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채우기 기능입니다.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육면체를 그릴 수 있고 원도 그릴 수 있고 다각형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불투명도는 아시겠죠? 네, 요걸 조절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둥글게 하기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 각형의 이제 모서리, 이런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둥글게 하기 50% 정도를 놓고 다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엣지 부분이 동그랗게 말려있죠? 네,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우기입니다. 네, 한마디로 페인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인트 툴도 역시 클릭했을 때는 하위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우선 캔버스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캔버스와 이렇게 찍으시면 캔버스와 레이어가 나옵니다. 우선 캔버스는 지금 현재 레이어에 상관없이 어떤 레이어든 내가 화면에 보이는 닫혀있는 구간이면 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각자의 레이어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이 닫힌 도형 안에 색을 채워넣지 않고 전체를 채워넣는 거예요. 만일 레이어 5번을 닫고 6번에 이렇게 색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새로운 레이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색을 채워넣으면 전체가 그냥 다 입혀져 버립니다. 하지만 다시 캔버스의 경우에는 지금 레이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이는 현재 이미지에서 이렇게 찍으면 도형을 인식하고 그 안에 색을 채워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확장과 틈 닫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만일 여기 안에 색을 채워넣으면 이렇게 네모난 곳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거의 얼추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는데 만일 이 들어가는 것보다 한 12픽셀 정도? 12픽셀 정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 혹은 12픽셀 정도 안으로 넣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확장의 픽셀을 12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색을 채워 넣을 때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 12픽셀보다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좀 더 극단적으로 27로 한번 맞춰놓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안에 있는 선의 굵기를 생각해 봐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전진해 있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축소를 누르시고 27을 하게 되면 네, 여기가 27픽셀이 지금 비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축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게 얼굴을 그렸는데 이 안에 색을 채워 넣어요. 살색을 채워 넣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없으면 이걸 채워 넣었을 때 살짝 비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안에, 그죠? 이 틈과 틈 사이에 색깔이 살짝 비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꽉꽉 채워줄 수가 있어요. 틈 닫기가 어떤 건지 이번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각형을 조금 이렇게 구멍을 내볼게요. 기본적으로 페인트 툴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 라인이 뚫려 있는 경우 있죠? 네, 이런 뚫려 있는 경우에는 100% 밖으로까지 네, 색이 퍼집니다. 하지만 틈 닫기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안에만 채우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 틈 닫기를 해놨구나. 그러면 여기 틈 정도는 내가 틈이 막혀 있는 걸로 치고 그냥 여기 안에만 색깔을 넣어줄게 라는 네, 신호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카툰 느낌의 그림들은 이렇게 선이 좀 끊어져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카툰 느낌은 이렇게 조금 선이 띄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색을 채워놓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자, 그 다음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클릭하고 네, 이렇게 이전에 선을 그리듯 이렇게 첫 선을 잡고 끝까지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네, 색깔이 채워집니다. 요 색은 여기 두 가지 색깔 있죠? 네, 요 색을 그라데이션의 색깔로 보시면 돼요. 자, 색을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빨강과 노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먹죠? 그리고 여기 이건 동그라미는 네, 화면 안에 이렇게 원형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네, 원형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기능들은 이 기능을 받쳐주는 하위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색깔들을 모두 채우는 겁니다. 네, 두 가지 색깔을 모두 이용해서 함께 화면을 가득 채우는 거고요. 반대로 이 기능은 네, 이렇게 네, 색깔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나머지면은 전부 이렇게 투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게 틀려요. 네, 요 차이점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선택 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부터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을 이용해서 사각 선택 툴입니다. 네. 네, 이름과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네, 옆에 동그라미는 둥근 모양, 반대로 여기는 다각형 모양입니다. 이렇게 찍어서 다각형처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번째는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툴을 전체를 이동하려고 하면 선택된 부분 안을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위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5% 설정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플러스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번 했고요. 현재 오프가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장 최근에 했던 선택만 효력이 있었는데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네, 계속 선택 부분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반대로 마이너스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부분을 지워준 역할을 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둥글게 하기 설정이 있는데요. 우선 선택 해제를 하고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봤던 거랑 똑같은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래 직각 사각형이었는데 옆에 주변에 곡선이 생겼죠? 그죠? 네. 이렇게 곡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마법봉 툴, 자동 선택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대상 캔버스 이거 어디서 보셨죠? 네. 기존에
여기 페인트 툴과 같은 하위 기능입니다. 채우기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확장 또한 똑같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것보다 2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 사이가 20픽셀이 현재보다 더 많이 나와서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확장이 아닌 축소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과 마찬가지로 20픽셀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 해제. 그리고 더하기, 빼기도 똑같죠. 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빼서 클릭하면 다시 설정됐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두 가지 툴입니다. 이 두 가지 툴은 선택 자체를 브러쉬처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조금 더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고 선택 펜 툴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 펜 툴, 이건 선택 지우개 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툴을 눌러주시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브러쉬처럼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하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동 툴로 찍어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해제를 하고요. 다시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 선택 지우개 툴을 누르시면 이 브러쉬 부분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냥 브러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위 기능도 모두 똑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칸 나누기 툴과 조작 툴, 그 다음에 텍스트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 나누기를 찍어 보시면 좌우 간격과 상하 간격, 칸의 분할이 뜨는데요. 좌우 간격은요, 여기 좌우 부분에 여기 얼마나 크기를 놓고 이제 칸이 들어갈 건가에 대한 거예요. 19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가장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19 픽셀의 간격을 놔두고 칸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상하 간격은 위 아래쪽에 10 픽셀의 간격을 두고 칸을 만든다는 뜻이죠. 자, 칸 소재를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폭은 여러분들이 이제 칸의 그런 굵기예요. 칸 선에 이제 정해질 굵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얇게 할 수도 있고 선을 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의 색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정도 있고요. 전경색을 이용한다는 뜻은 바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브러쉬 컬러, 브러쉬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타이틀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칸을 만들 때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본격적인 칸이 있는데 이 칸을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만들 건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타이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추가하기. 여기 타이틀이 나왔죠? 타이틀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에 칸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설정했던 것 같이 좌우 간격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격들은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칸을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칸을 좀 더 나눠 보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 칸의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이 칸의 분할을 2 이렇게 찍으면 3 각자 숫자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4 OK를 해주면 이렇게 칸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화를 하시는 분들, 웹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안에서 또 칸을 만들고 싶다. 여기 안에 다시 칸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다시 칸 분할을 누르시면 이 부분에 칸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은 조작 툴입니다. 조작 툴은 한마디로 이 칸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누르시면 여기 마지막 부분, 그리고 찍은 부분, 이런 각 부분들마다의 이렇게 칸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설정에 가면 이렇게 또 밖에 색깔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오케이.
네, 색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X를 누르게 되면 네, 칸을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를 이제 취소하려고 하면은 다시 칸이나 다른 네, 툴바를 누르시면 알아서 제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텍스트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툴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창을 네,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꼴이 나오고요. 글꼴이란 것 자체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넣으실 글을 적는 겁니다. 쳐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대중의 그림입니다를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를 조절해 볼게요. 현재는 일본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그인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챕터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꼴을 정렬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또 폰트의 굵기, 기울기, 그 다음에 이건 네, 세로로 이렇게, 특히 일본 그 책들을 보시면 네, 세로로 많이 글자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도 정할 수 있고요. 글꼴의 간격, 줄의 간격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의 각도, 네, 이런 기능도 있네요. 그리고 테두리의 폭도 있습니다. 네, 테두리의 폭은 한마디로 그 글자 끝에 부분에 네, 라인이 있죠. 그 라인의 두께를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두리 폭은 일단 0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를 없앨 경우에는 여기 옆에 X자를 누르시면 텍스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툴바에 대한 기능을 모두 알아보셨는데요. 그 외에 레이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나 설정에 대한 부분도 이후에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챕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의 그림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